자, 내가 봐야 될 시험 유형으로도 객관식이랑 주관식, 사례형, 기록형이 있는 거고, 다시 내가 이제 이런 유형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따지면 일단 기본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실체법하고 절차법이에요.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객관식 형법, 객관식 형사법, 통합 형사법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고, 여기서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한 거 가지고 사례시험 같은 경우도 이 사람한테 무슨 죄가 성립하냐는 형법 문제인 거고, 사실관계 쫙 써준 거에서 이제 2번 문제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이렇게 막 영장도 안 받고 막 체포 붙잡아다가 가두고 막 수사도 하고 물건도 뺏고 막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런 식의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록형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당장에 유죄다 무죄다 같으면 살인죄가 뭐냐를 내가 머릿속에 형법에 배운 게 있어야지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의 유형 자체가 수사 절차에서 한 거, 재판에서 한 거를 다 기록을 아예 그냥 생으로 준다 그랬죠? 당연히 형사소송법까지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런 절차 과정에서 이게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나온 기록이고 이게 문제지구나를 이해를 하고 읽고 그 형사법에서 맞춘 거가 결국 배운 거가 답안 구성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형법과 형사법을 배워야지 기록 문제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분석을 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만 배우고 기록 공부하는 거 없거든요. 형법만 배우고 사례시험 다 풀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법 부분은 풀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당연히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배운 거 가지고 기록시험도 보고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세 번째 과목, 유형에서도 기록형을 잡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형사법 과목으로서도 세 번째 기록형을 따로 잡아요. 따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과목을 잡는 의의는 뭐예요? 당장에 공부 계획 세울 때도 형법 공부 기간, 형사소송법 공부 기간 이렇게 잡을 거고, 당장 이렇게 과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결국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양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시험을 목표로 하는 공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장에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형사법 변실을 보는 날이야. 변실은 또 여러 날을 한 4일, 시험은 4일이고 중간에 하루 쉬니까 전체 시험 기간은 5일이죠. 내가 당장에 오늘 공법 보고 내일 형사법 볼 거예요. 그럼 이미 오늘 공법 시험까지 보고 이미 지쳐있죠 지금. 그럼 오전 오후 시험 보고 집에 와가지고 좀 씻고 저녁 좀 먹고 좀 쉬다가 눈 떠가지고 아 내일 그래도 형사법 봐야 되니까 내일 시험 볼 거 내가 오늘 저녁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한 8시부터 이제 내일 공부할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녁 8시부터 그래도 시험이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한 새벽 1, 2시까지 공부한다 치면 한 4, 5시간 남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3년 넘게 열심히 공부한 전체 형사법을 내일 이제 선사기 시험 3가지 유형 시간 맞춰가지고 다 봐야 되니까 전체 내가 3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를 전체 한 바퀴를 다 시험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장에 뭐가 필요해요? 과목별로 교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3년 동안 그냥 생으로 하얀 교재 새 책도 아니죠. 3년 동안 수업 듣고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그 반복해서 복습하고 막 해독수 늘리면서 공부한 정리한 일단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쫙 읽어봐야 리마인드를 시키고 다음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공부한 거 리마인드 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당장에 교재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재 세팅이 되려면 수험법학은 독학하는 거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아무리 뭐 비중이 약한 과목이 뭐 선택 과목 하더라도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하는 건 없어요. 당연히 교재 정리를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뭐 학원 수업이든 학교 교수님 수업이든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정리한 교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교재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교재여야 돼요. 당장에 우리 책만 봐도 이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렇게 하얗게 새 책인 상태에서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이 책이 몇 시간 만에 이 물리적으로 읽는 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험 전날 한 4, 5시간 안에 이걸 한번 쫙 보고 들어간다 치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형소도 봐야 되고 기록도 따로 봐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야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체크가 되고 밑줄이 쳐지고 막 포스트잇 붙여있고 이제 막판에 가면 책이 엄청 지저분해져 있어요. 손이 막 손때 타고 막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하고 막
여기는 별표 쳐 있고 여기는 막 색깔, 여기는 형광펜, 여기는 포스트잇 난리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정리된 교재.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 뭘 정리하고 표시할지 수업에서 들은 걸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데다가 밑줄 치거든요. 독학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 그리고 정리한 걸 바탕으로 또 뭐야? 이미 3년 넘게 1년 넘게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본 교재예요.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이 책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버릴 것 같으면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의 교재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과목으로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록형용으로도 기록용으로도 별도 교재가 있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변시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시험이. 한 변시 1, 2, 3, 4회차까지만 해도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험 볼 때는 형사법을 준비한다 그럴 때 기록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록 공부 따로 안 하고 그냥 객관식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대충 그냥 답안지 대충 그냥 채워가지고 그냥 내도 붙던 데 지장이 없던 시절에 딱 변시 1, 2, 3, 한 4회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분위기 한 번씩 바뀌는 게 딱 5회차 때 한 번 딱 바뀌고 한 7, 9회차 때 한 번 딱 바뀌는 게 난이도 같은 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상대평가에서 이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험생들의 전체 레벨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도 별도를 공부를 따로 해서 정리를 한 걸 바탕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상대평가에서 이제 남들 제끼고 무난하게 붙을 만큼 딱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공부하셨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 기록 같은 거 그냥 따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시는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주변에 되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 식의 초기에 시험 보신 분들의 조언은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까지 제가 얘기하냐면 그 당시 준비해서 시험 보는 변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봐야 될 변시는 그냥 동일성이 없어요. 다른 시험이에요. 난이도나 공부해야 될 분량에서 한 절반 이상 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가 한 절반 이상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때는 학원에서 기록 강의 자체를 정규 강의 개설 아예 안 했어요.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수요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따로 기본 강의도 따로 해요. 따로 돌릴 정도 비중이 잡히니까 여러분들 공부 계획 세울 때도 과목을 3개를 잡으셔야 돼요. 형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형소 공부하고 이거 2개 공부한 걸 바탕으로 기록 공부로 가셔야 돼요. 형법이랑 형소는 바꿔서 배우셔도 돼요. 순서를. 형소부터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좀 어렵긴 해도. 근데 기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2개를 배운 다음에 넘어오셔야 돼요. 그만큼 난이도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형법이랑 형소를 한 번씩은 다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기록 분석하고 답안 쓰는 걸 하기 때문에 순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사시 시절로 기준을 잡으면 1차 객관식, 2차 사례까지 배워서 시험까지 붙은 애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걸 연수원에 가둬놓고 원래 가르치고 시험 보는 게 이쪽이에요. 당연히 그 순서를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세팅할 걸 딱 잡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은 계속 이제 수업 시간을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시험, 뭐 수능이나 뭐 하다못해 로스쿨 입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 내가 제대로 시험을 무난하게 붙기 위해서 시험에서 내가 시험 보기에서 준비해야 될 거를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다른 시험은 한 120 공부해야 돼요. 왜? 시험장에서는 항상 내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어떤 시험이든 내 실력을 막 100%, 200, 120% 발휘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어떤 시험이든 들어가면 뭔가 아쉽고 내가 공부했는데 빼먹은 게 생기고 뭔가 컨디션이 항상 안 좋죠. 그럼 내 평소 실력이 한 80밖에 발휘를 못한다 치면 당연히 뭐야?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이면 내 평소 시험장에서 80밖에 발휘 못할 거니까 공부량 자체를 한 120 정도 해가지고 120 공부한 거에서 80 끊으면 대충 100 정도 맞겠다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다른 시험은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120을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특히 수능 같은 거는 문제량 이렇게 막 양을 늘려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를. 자, 근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망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객관식에 50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대로 공부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 과목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 필요한 게 선사하기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하고 전체 100을 공부하는 게 완벽한 공부라고 치면 한 80 정도만 하라 그래요. 수업 자체도 이쪽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형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사는 여기다가 분량을 1.5를 잡아요. 기본적으로. 배점 자체도 민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배점으로 따지면 1.5인데 실제 공부량으로 따지면 1.7 정도 잡아요. 과목도 하나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3년 동안 아예 그냥 법학이라는 걸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딱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이걸 다 준비해야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뭔가 밀리고 뭔가 치이고 막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제가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3년 안에 공부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 가둬놓고 들들 볶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완벽한 공부를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완벽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졸업을 못 해요. 객관식 공부하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 목표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한 80 정도만 하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남는 시간, 원래 한 40을 더 했어야 되는데 남는 시간은 어디에 쏟아부셔야 돼? 여기다 쏟아부셔야 됩니다. 역시 또 사례도 완벽하게 120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이게 아직 남았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간이 없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쳐내는 거를 우선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다 올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강의도 한 바퀴씩 돌리고 선택형 기출 같은 것도 좀 풀어보는 연습도 들어가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올 건데 미리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그때 첫날 한 소리가 그런 소리겠구나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좀. 그래서 완급 조절을 확실히 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막 객관식 마무리하고 사례 너무 완벽하게 형법 공부 마무리하고 형소 이렇게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막 줄 세우고 지금 구성 얘기하는 게 지금 형법학 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메인으로 공부할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 결국 우리가 시험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나 공부 방향 잡는 데 이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헌법 행정법의 세 번째로 공법 기록형을 세 번째 용어로 따로 잡는 거예요. 민사로 넘어가도 민법의 민사소송법의 민사 기록이에요. 물론 또 민사는 상법까지 붙죠. 그리고 민사 기록 같은 경우는 민사 기록을 풀기 위해서 과목을 두 개 원래 집행법하고 보존법을 따로 잡아요. 그러니까 민사가 과목이 훨씬 더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형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사보다 훨씬 간단해요.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돼요. 기록은 좀 따로 얘기할게요. 일단 형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나 시험 아침날도 한두 시간 공부하거든요. 시험 아침에도 일찍 시험장 가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공부해야 돼요. 그때 멍 때린 사람 없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딱 그 쟁점에 대한 급할래 태도가 뭐였지 갑자기 막 아리까리 해가지고 책을 막 찾아볼 일이 있을 때 기본서라고 타이틀을 다는 건 뭐야? 최소한 수험적으로 필요한 기본 내용, 정말 불이타가 아닌 이상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판례 태도나 이 개념 같은 걸 찾아보자고 했을 때 기본서 어디인가에 그게 써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시험에 필요한 게 다. 대신에 이제 책이 두껍죠.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책 정리도 필요한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 정리된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가를 찾아보고 싶을 때 딱 찾으면 나오는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책은 수업까지 들은 다음에 정리된 건 당연히 기본인 거니까 이제 언급도 안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정리가 안 되고 하면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 두꺼운 기본서를 3년 내내 계속 이제 수업 듣고 정리한 거 바탕으로 계속 반복 학습해가지고 내 책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걸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막 선행학습으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책이
1년차, 1학년 되기 전에 선행학습을 해버리면 책이 3년이 묵잖아요. 그럼 3년 전 책을 가지고, 왜냐면 최신 판례가 계속 추가되고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되고 바뀌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3년 전 책이니까 실제 변시 대비를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이제 추가로 막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책이 막 낡고 막 아니면 선행학습으로 대충 하니까 막 교재 정리가 좀 그때는 훈련도 안 돼가지고 정리가 막 안 된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한 2, 3년 차 가면 이제 기본서 정리가 너무 그때 가가지고 또 기본 강의 되는 건 물리적으로 또 안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본서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메인 변시 시험 대비용으로 약간 얇은 책을 잡아요. 근데 그 얇은 책이라는 게 어쨌든 내용 정리가 된 기본서의 대체제로서 잡히는 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례 암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수업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기본서가 형법 요론인 거고, 정리집은 그 이인규 박사님 캡슐책이라 그래가지고 3년차들, 2년차들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엔드가 아니죠. 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그 교재로 하는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까지 한 다음에 최소한 그걸 가지고 또 한두 바퀴를 2회독, 3회독까지 한 걸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 정리된 교재, 메인 교재가 하나씩 과목별로 있어야 돼요. 기록 같은 경우도 기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록용으로 특별법 같은 걸 추가로 배우거든요, 형법에다가. 그럼 그 특별법 정리된 책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수능 학생 과외를 한다 쳐도 내용 공부를 했으면 항상 뭐예요? 문제풀이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기본서 내용 공부하면서 가장 쉬운 기초 연습 문제를 풀고 기초 연습 문제 푼 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모의 시험 문제를 풀고 모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전체 이제 뭐야 실제 시험의 기출 문제 전 범위를 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인데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런 식의 이상적인 공부를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항상 우선순위야. 일단 제일 급한 걸 먼저 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2순위를 추가하고 2순위까지 다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3순위를 추가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사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문제풀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출문제예요. 객관식은 그래도 기출문제 아닌 문제까지 좀 분량을 추가해가지고 양을 늘려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관식 사례나 기록으로 가면 옛날 같으면 그래도 변호사 시험 자체가 막 5회, 6회면 기출문제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또 막 다른 걸로 양을 늘리지만 어쨌든 또 이제 시험이 지금 12회잖아요. 기출문제가 10몇 개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일단 푸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변시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고 오버입니다. 그거 시간도 없거든요. 다른 거 추가할게. 자, 왜? 기출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객관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서 얘기했죠? 물론 이제 기록은 뒤쪽으로 붙이고. 자,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내일 형사법 시험이에요. 그럼 당장에 형법 기본서 3년 동안 1년 동안 공부한 거 쫙 한번 봐야 돼요.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1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다 보는 겁니다. 발췌해서 보는 거는 이 기본 정리에 실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발췌해서 본다는 얘기는 시험을 운에 맡기는 거예요. 발췌해서 본 게 나오면 붙는 거고 발췌해서 본 게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운에 맡기면 안 되죠. 기본서는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기본서니까 기본서를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거 바탕으로 계속 암기한 거 리마인드 해가지고 보고 들어가면 붙는 거예요. 브리타 같은 거 한두 개 못 쓰는 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기본서 정리하는 거 힘들게? 그러면 기본서 한번 쫙 보고 형법 쫙 보고 형소법도 쫙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를 다 풀어봤어요? 객관식 풀어봤죠. 그리고 당장에 객관식을 풀고 공부한다고 하면 답 맞추고 틀렸구나 맞았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았든 틀렸든 오지선다면 또 정답 지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도 다 기출 중요 지문이에요. 그럼 이미 뭐야 해설 정리까지 끝나 있어요.
문제 풀고 맞았다 틀렸다 채점하고 맞은 지문 틀린 지문 딱 지문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사지선다도 출제된 판례 규정까지 정리해서 이미 뭐야? 선택형 문제 푼 것도 이미 문제 풀고 정리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두 바퀴 더 돌린 책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집 정리된 게 선택형으로 또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사례형도 있어야 돼요. 당장 여태까지 10몇 회 출제된 거 사례형 기출문제 문제 풀고 답안 써본 거 가지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서 이 쟁점이 나온 거고 이 쟁점은 요렇게 써야 되는 거고 요런 건 판례 키워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정리까지 한 다음에 두세 바퀴를 한번 돌려가지고 정리까지 끝낸 사례 기출문제집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형법 부분도 있을 거고 형소 부분도 있을 거고 기록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뭐야? 왜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풀지 말라고까지 하냐면 요거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얘기했죠. 시험 시간이라는 게 얘가 2시간이고 얘가 2시간이에요. 얘가 70분이고. 그러면 한 회분의 기출문제를 내가 당장에 푸는데 연습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실제 시험장에서 2시간 만에 풀어야 되는 거면 연습으로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잡아요. 연습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풀 것 같은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당장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게 12개가 유형별로 선사기 곱하기 3으로 쌓여 있으면 한 회분의 기출문제를 푸는데 최소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문제 푸는 데만 5시간이면 그걸 또 정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정리를 남겨야 되니까 마지막에 보려면. 한 회차짜리 내가 정리하는데 정말 많이 잡으면 10시간도 잡아요. 왜냐면 이걸 또 하루 왼종일 내가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학교 수업 들어야 되고 오후에는 무슨 막 변론대회 나간다고 막 학회 막 활동도 해야 되고 막 저녁에 내가 짬내가지고 공부하고 주말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루 왼종일 10시간 집중해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에요. 이걸 다 끊어가지고 공부한다 치면 합산하면 10시간씩 걸려요. 그럼 이거를 한 회차짜리가 최소 5시간, 7시간 걸리는 거를 곱하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옛날 사법시험 기출이니 뭐 요새 법원행시 기출이니 요딴 거를 추가해서 풀다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풀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100에 내가 객관식에 50을 쏟아야지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면서 이쪽을 양을 늘리다 보면 여기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추가로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책이 출간되고 나서 추가되는 이건 법학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국사는 추가되는 게 없는데 법학은 계속 추가되고 바뀌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딱 시험 직전에 하나 업데이트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변시 같으면 내가 올해 변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까지 출제 범위다라고 아예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야? 아무리 내가 새 책을 본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판례가 쌓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고 갈 거, 시험 전날에 볼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뭔가 양을 늘리는 거는 아주 고민해가지고 신중히 정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많이 보면 좋겠지 하는 건 없어요.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객관적 불능이 여러분들 민사에서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죠. 주관적 불능은 내 능력이에요. 근데 객관적 불능은 내 능력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출중해도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객관적 불능이고 여러분들 시험은 객관적으로 시간이 없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 것 같은 뭐를 추가하라 그러냐면 다른 시험 기출문제 같은 걸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부터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1년에 3번씩 모의 시험을 봐요. 전체 법학 전문협의회에서 교수님이 공통으로 출제가 들어가서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 1년에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시험 통과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정 성적을 받아야 졸업을 시켜줘요. 여기서 성적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왜? 변시 합격률이 떨어지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변시, 여기서 지금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 변시도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아예 졸업을 안 시켜버려요. 왜냐면 졸업을 시키고 변시를 봐버리면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또. 당장에 5시가 출발하잖아요.
자, 그러면 1년에 모의 기출문제가 역시 선사기가 3개씩 쌓여요. 6월, 8월, 10월. 매년 3개씩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가 여기서 범위를 좀 넓힐 것 같으면 내가 내년 1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 6, 8, 10모예요. 역시 역순으로 가요 또.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보는 거야. 10모만. 가장 최근 기출만. 모의고사만. 그래서 추가를 할 것 같으면 모의고사를 추가하는데 일단 또 1개년이에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한 3년은 봐야지 이딴 거 없어요. 왜? 당장에 1개년만 해도 선사기가니까 3회 차면 곱하기 9개가 있죠 지금. 6, 80 3개가 쌓이면 선사기 따면 9개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개년이에요. 그리고 1개년까지 모의고사까지 봤는데도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2개년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3개년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지. 그래도 3년은 봐야지 그냥 처음부터 3년 그딴 거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객관식보다 끝나요. 객관식이 한 70석 개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시행착오를 혼자서 하면 겪을 거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뭐 실제 뭐 정리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듣고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본 추가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더 추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내가 사례가 좀 막 NC생인데 내가 사례가 유독 약하다 그러면 약한 사례나 기록만 한 3개년 추가해가지고 봐라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전체 공부계획에서 3개년 모의고사까지를 다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민사 공부하셔야 돼요. 형사 공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내가 막 한 일주일, 2주일이 막 여유가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민사 공부하셔야 돼요. 민사는 여기다가 배수 1.5에서 한 1.7을 잡는다 그러죠. 분량을. 분명히 또 민사가 밀려 있을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밀려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한정된 시간에서 막 우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와가지고 자, 기록은 기본서까지는 없는데 이제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직은 뭔지 모를 겁니다. 자, 형법에 추가하는 특별형법이 있어요. 교재가 좀 따로 있어야 돼요. 정리된 교재 역시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 강의도 특별법 수업 같은 거 기본 강의 다 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를 분석하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읽어가지고 시험에서 필요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중간 정리 작업을 한번 거쳐요. 그거를 기록 메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록 시간에는 메모 용지를 따로 줘요. 하얀색 해가지고 한 P4 사이즈보다 약간 큰데 여러분들 시험이 연수원 같으면 A3를 주거든요. A4 말고 A3면 A4 2장 붙은 거예요. 이따만큼 큰 백지를 한 장 줘요. 메모 용지 자체를 따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험장에서 공식적으로 배부를 해준다는 얘기는 기록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메모를 해야지 뭔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이미 출제자 시험을 만든 사람의 판단이 끝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안 하는 것도 없어요. 기록 시간에서. 그럼 기록도 이게 우리가 메모한다고 해서 사례시험 같은 거 옆에 그냥 끄적끄적 쓰는 거 그냥 내 혼자서 연필로 써보는 게 메모인데 기록 메모라는 거는 아예 방식이 따로 있어요.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기록에서 써야 되는 답안 구성은 정해지죠. 쟁점과 결론별로 따로 다 이제 끊어가지고 구성이 몇 개가 잡혀 있어. 이 결론을 내에 있어서는 일단 소목차가 6개가 잡혀 있어요. 2개가 잡혀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6개를 잡았으면 뭐겠어요? 그 소목차 6개별로 들어가야 될 말들이 다 다르니까 구성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 잡고 어떻게 쓸 거냐, 표현 같은 것도 맞춰 쓸 게 있고, 요런 것들을 기록용으로 따로 배우는 거를 이제 기록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이 2개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형법하고 형소까지 배운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는 기록형으로도 준비해서 들어가죠. 풀어보고 당연히 메모법 배운 거 가지고 메모까지 해보고 쓰는 연습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 내용 배운 거를 활용해가지고 역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12개, 13개 이제 14개 이제 점점 쌓여가죠.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돼요.
이제 시험이 늦을수록 기출문제 쌓여가고 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 판례도 계속 추가되고 기존 판례도 지우는 것도 없어요. 계속 책은 두꺼워집니다. 법학 공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전체 공부 해가지고 그냥 바로 3년 딱 채워서 졸업하고 바로 그냥 변시 붙겠다고 가셔야 돼요. 이게 NC로 간다 그래서 합격률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NC로 가면. 생각보다 몇 년 공부를 더 했어도 점수 안 올라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붙으셔야 돼요. 물론 떨어질 거 뭐 생각도 안 해. 지금 단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체 이거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NC생 분들이 있으시면 딱 1년이에요. 1년도 아니죠 지금. 이미 시험도 끝나버렸으면 1년이 안 남은 거죠. 만으로 따지면. 한 8개월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발표 나서 공부하면. 그래서 NC 하시는 분들도 결국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이걸 3년에 할 거냐 1년 미만으로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딱 시작하는 형법 기본 강의는 이 과목이고 당연히 딱 형법 이 기본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한번 듣고 이 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결국 어디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목표예요? 변시까지 들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강의는 하지만 뭐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까지 이 책을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이 책 가지고 수업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교재 정리까지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두꺼운 책을 한 2시간 만에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당연히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딱 한 페이지를 정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쫙 훑어보고 키워드 잡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기면서 봐야 한두 시간 만에 이걸 다, 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돼요. 4시간이나 따지면. 그러니까 이 책을 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1시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딱 그때 볼 수 있게 체크하고 교재 정리하는 거고, 당연히 교재 정리고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는 수험생 혼자서는 뭐를 체크하고 남겨야 될 건지를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판단이 되면 수험생이 아니죠.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가지고 교재 정리까지 완성을 하는 게 이번 기본 강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 기본 강의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내용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생각해서 교재 정리까지 한 80%는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 때 무슨 교재 정리 한 20-30% 하고 그걸 계속 보면서 교재 정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교재 정리는 기본 강의 한 번 들을 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혼자서 2회독, 3회독 할 때 약간 덧대고 좀 추가하는 식으로. 왜냐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간단히 체크하는데 이건 좀 중요하게 체크를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들으면서 교재 정리 한 80%는 완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덧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20% 채워놓고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정리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정리 방법도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시험이 이런 거고,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될 거고, 계속 강조하지만 아직은 안 하다 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건데, 아, 너무 뭔가는 모르겠지만 양을 늘리면 안 된다고 저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많은가 보구나. 딱 그 정도 잡고 끝내시면 돼요.